안녕하세요. 제이딕입니다. 8월 11일 목요일 밤 10시 50분 비트코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채널은 엘리엇 파동을 중심으로 캔들의 패턴과 모양을 살펴서 차트를 분석하고 공부하는 채널입니다. 우리 채널은 특정 종목을 리딩하거나 매수 매도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매매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비트코인은 지금 긍정적이죠? 예. 지금 한번 8월에 제가 계속 얘기해왔지만 특별한 이슈도 없고 그래서 지금 한번 돌파는 해보지 않을까, 한번 구름대 위로 한번 올라가 보지는 않을까, 그런 이제 그런 한번 희망을 품고 희망 회로를 돌려보기는 하고 있는데 방심할 수는 없죠, 항상. 그래서 지금 그런데 제가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긍정적이다 얘기한 거는 뭐냐면, 제가 차트를 공부함에 있어서 원칙과 기준이 그때그때 다르면 안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설령 원칙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는 그거를 수도 없이 경험해 봤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계속 경험하다 보면 언젠가는 원칙대로 매매했을 경우에는 얼토당토않게 이렇게 진짜 박살나가지고 다시는 원금이 복구 안 되는 그런 일은 예를 들어서 10개 중에 1개 나올까 말까예요. 원칙대로 매매를 했을 경우에는. 근데 그렇지 않고 원칙 없이 그냥 성급하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 레피셜로 희망회로 돌려가면서 이렇게 해버리면 이렇게 지금 10개 중에 1개 정도 이렇게 말도 안 되게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비율이 훨씬 더 늘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칙대로 해야 된다. 지금 왜 긍정적이냐? 잠깐 긍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얘기했죠. 요걸 지우고 한번 볼게요. 이렇게 캔들을 보면 어떤 캔들이 좋다고 했죠? 이제 이런 거죠. 이렇게 하락을 쭉 했어요. 하락을 했는데, 하락한 음봉이 이렇게 쭉쭉쭉쭉쭉 내려오다가 이 음봉이 이렇게 있어요. 이제 음봉이 하락의 끄트머리에서 이제 더 쭉 내려오다가 얘가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왔겠죠? 내려오다가 얘보다 이 음봉, 전일의 음봉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이렇게 말아 올리는, 특히나 더 좋은 모양은 어떤 거냐면 이 바디, 시가가 이 전일의 음봉의 이 종가보다 낮은 곳에서 시작하면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더 좋은 건 뭐냐면 아예 이런 모양이죠. 이렇게 음봉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음봉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아예 밑꼬리가 없는 거예요. 밑꼬리가 없이 더 낮은 자리에서 한 번도 밀리지 않고 쫙 이렇게 말아 올리는 이런 양봉이 상승 장악형에 여기 50%를 넘고 시가보다도 더 높은 곳에서 만약에 1봉을 마감을 했다. 주봉을 마감을 했다. 이게 월봉도 마찬가지, 연봉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봉이 다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연봉에서 이런 게 나오잖아요. 연봉에서 만약에 지금 이런 그 양봉이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가는 거예요. 아무리 떡락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도 이런 모양이 나오면 갈 확률이 매우 높다. 다음 해에도.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완전 희망적인 봉이 나오는 거겠죠. 그럼 비트코인 한번 볼까요? 지금 비트코인이 연봉을 한번 볼까요? 연봉이 어떤가? 네, 지금 보세요. 연봉이 요때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요때도 보면 거의 밀리지 않고 요때 밀리지 않고 쫙 말아 올렸다가 여기까지 갔다가 밀렸거든요. 근데 다시 쭉 말아 올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도 50% 이상은 말아 올리고 치고 내려오면은 괜찮아요. 그리고 이 밑꼬리가 거의 없는 이런 모양이 나오면 좋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 입장인 거죠. 얘가 여기까지 가지 못하고 여기에서 그냥 조금 가다가 쭉 계속 밀린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얘가 올해 만약에 이제 얘가 올해 이 음봉이
이런 식으로 되면 되게 좋겠죠. 예를 들면 음봉이 올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밑꼬리를 길게 하면서 이렇게 바닥에서 빌빌 기다가 이렇게 쫙 말아 올리면 여기에 이런 음봉이 만약에 섰다. 올해 종마감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 상당히 고무적인 거고 괜찮다. 내려가도 3년 꼬라박아도 얘는 다시 전고점까지 가는 차트가 될 수 있다. 되나 안 되나 이거는 지켜보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지금 지금 비트코인의 일봉을 설명하다가 이렇게 넘어왔는데 일봉에서 지금 이게 왜 좋다 그런 거죠? 이 양봉이 왜 좋냐면 전일에 음봉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이 밑꼬리가 훨씬 더 낮죠? 낮은 자리에서부터 쭉 말아 올렸는데 얘의 시가 부분 이거는 아시죠? 여기가 바디에 여기가 시가 여기가 고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종가 음봉에서는 반대죠. 여기 시가 여기 종가 이거 차트 공부 영상이 있습니다. 이거 기본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 정도는 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는 고가 여기는 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음봉의 여기 시가를 시가보다 높은 곳에서 이렇게 양봉이 종마감을 하면 이건 이제 상승 장악형 양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그랬죠. 이때 전일의 음봉을 완전히 장악하면서 올라가 버렸죠. 얘도 마찬가지죠. 예, 그런 식으로 가면은 이제 상승을 한 번 더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모양이 된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상승 장악형이 나오면 무조건 상승이냐? 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뭘 봐야 되냐? 만약에 이제 상승 장악형이 나왔는데 오늘도 이렇게 양봉으로 5일선을 물고 올라가면서 양봉으로 종마감을 했다. 그러면 제가 계속 얘기한 이 자리, 이제는 상승 장악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이 양봉이 계속 좋음으로 이제 희망적이고 고무적인 어떤 그런 마음이 들겠죠. 이렇게 요 자리. 제가 계속 얘기해왔던 언제부터죠? 이때부터 계속 얘기했잖아요. 24676 요 자리를 돌파해야 된다. 어떻게? 음봉 없이. 얘를 만약에 여기서 오늘 양봉 내일까지 양봉으로 여기 돌파한 다음에 얘를 종마감을 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여기서 눌려도 이 위로 한 번 더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요. 이게 그냥 괜히 돌파한 게 아니거든요. 눌리더라도 얘는 만약에 여기서 종마감을 이 위에서 한다. 양봉으로. 그러면 이제 상당히 고무적인 상태가 되죠. 그러면은 얘는 일단 25K 이상은 한번 치고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얘가 24676을 종마감 돌파해서 종마감을 하는지 내일 9시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봉이 이런 모양이 나오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양봉 두 개 나오고 이때도 그랬죠. 양봉 두 개 나오고 음봉 꼬리 만들면서 색깔 바뀌고 그러면 이제 나와야 돼요. 나올 준비를 해야 돼요. 만약에 나는 좀 더 기다려 볼래 라고 하시는 분은 5일선이 깨질 때까지 기다려 봐야 되는 거죠. 근데 5일선이 여기에 있어요. 얘가 여기 이만큼 급상승을 했기 때문에 얘가 이 5일선이 이제 이렇게 올라와야겠죠. 얘가 이제 여기 내일 여기서부터 만약에 시작했다가 쭉 올라갔다. 여기에서 음봉을 만들면서 내려오면 이제 이만큼 내려와야겠죠. 그러면 이제 이 모양을 만들면서 이 모양이나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양봉 지금까지 한번 패턴을 쭉 한번 보세요. 이때 한번 볼까요? 이때부터 이제 상승을 저점을 높이면서 지금 보시면 얘가 요때 저점 이렇게 저점을 조금씩 높이면서 올라왔어요. 계속 이렇게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갔고 고점도 조금씩 높이면서 올라갔죠. 이렇게 조금씩 높여. 오늘 만약에 고점을 여기 한번 더 친다. 이제 고점도 조금 높아지는 거겠죠. 그래서 요 채널 위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이때부터 상승을 시작했는데 잘 보세요. 양봉 나왔는데 적산봉이 나오기는 했지만 여기를 못 뚫었어요. 그렇게 돼서 그러고 나서 음봉으로 바뀌고 나니까 어땠죠? 쭉 7일 동안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양봉 도치 나오고 양봉 나왔는데 여기 양봉으로 여기를 돌파했어야 되는데 돌파 못했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또 빠졌어요. 5일 동안. 그리고 양봉 적산봉으로 올라오긴 했지만 이게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이건 5일선 20일선만 뚫은 거예요. 근데 이게 고무적인 거죠. 왜냐?
5일선과 20일선은 중요한 지지선이죠. 저항선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이거를 적산병으로 뚫었어요. 이렇게 뚫었으면 5일선만 무너지지 않으면 또 갈 수 있는 차트가 돼요. 근데 이게 그렇게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를 뚫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뚫지 못했죠. 한번 쉬었다가 다시 양봉으로 뚫었어요. 여기를 뚫었는데 다시 이때 적산병으로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고 음봉으로 전환하면서 꼭지를 찍고 다시 또 내려왔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죠? 그런 다음에 다시 또 양봉으로 요걸 뚫었어야 되는데 뚫지 못하고 다시 또 꼬라박았죠. 그래서 7일 동안 또 내려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다시 재차 이제 여기를 또 이제 뚫으려고 하고 있죠. 고점을 살짝 높인 다음에 여기를 다시 이제 뚫으려고 시도하고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약에 오늘 여기서 이렇게 양봉으로 뚫면 되게 희망적인 이제 모양이 나오는 거죠. 왜냐? 여기를 이때는 못 뚫었어요. 그쵸? 양봉 두 개가 여기 못 뚫었죠? 종마감을 못 했잖아요. 여기는 돌파했죠. 이렇게 돌파했기 때문에 양봉으로만 여기를 고점을 돌파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무너지더라도 다시 한번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럴 가능성이 있는, 이제 그런 희망을 회로로 돌려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도 마찬가지. 여기를 이렇게 꼬라박았는데 얘가 이때처럼 양봉으로 여기를 돌파한 것처럼 얘도 여기를 이렇게 해서 양봉으로 내일 이렇게 종마감을 만약에 해준다. 이 위에서 얼마? 24676 위에서 일봉 마감을 해준다. 종마감을 해준다. 그러면은 이때와 비슷한 상황이 되는 거죠. 이때와 비슷한 상황이 돼서 만약에 눌리더라도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희망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근데 내일 이제 더 좋은 장이 되려면 내일까지도 양봉으로 올라가면 좋다. 왜 그렇죠? 적산병으로 올라왔어요. 여기를 뚫었지만 더 좋은 점은 뭐냐면 적산병으로 이 고점, 전고점을 이제 뚫었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요걸 보시면 아시겠죠? 예, 구름대 상단을 뚫는 거예요. 예, 구름대 상단을 내일까지도 만약에 양봉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얘는 적산병으로 이제 드디어 이제 구름대 상단을 뚫고 올라가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얘도 이제 좀 올라갈 것이고, 고점이 올라가기 때문에, 오늘 고점이 올라가기 때문에, 일목균형표상, 제가 일목균형표의 장점이 뭐라 그랬죠? 기간을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랬죠? 엘리엇 파동의 단점인 기간에 대한 어떤 시간에 대한 보완을 해주는 지표가 이 일목균형표인데, 잘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가, 여기가 이제 9일, 여기서부터 1일부터 9일까지죠, 여기까지가. 그럼 다시 한번 대보겠습니다. 여기가 9일이고, 여기가 9일째고, 여기가 1일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거꾸로 쟀을 때, 요게 이제 전환선의 평균이 되는 거예요. 요 전환선. 전환선은 어떻게 평균을 낸다 그랬죠? 최고점과 이 9일 동안의 최저점. 여기거든요. 이 최저점. 최고점과 최저점을 합산해서 평균을 내면 돼요. 최고가 만약에 100이다. 그리고 최저가 만약에 30이다. 그럼 130 나누기 2를 하면 이 전환선이 나오는 거예요. 네, 간단하죠? 이런 식으로 보면은 되게 간단하게 전환선의 어떤 그 다음에 얘가 상승으로 갈지 꼬라박을지 요거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내일 하루만 더 지나가면 얘 최저점이 또 지워져요. 그럼 요게 최저점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서 고점이 올라가면 이제 전환선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럼 기준선은 어떻게 되죠? 이 기준선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기준선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때 26일이 여기였어요. 그 다음에 이거죠. 그러면 저점이 여기보다 이제 낮은 요거 두 개가 지워지면 이제 얘가 최저점이 되면서 그러면 얘는 점점 더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제 얘 최저점과 얘가 고점이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기준선도 얘와 얘 고점이 어딘가 두 개를, 여기가 만약에 150이고 여기가 뭐 30이다. 그럼 180 나누기 2를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또 기준선의 이 평균이 나와요. 그러면 이
일목균형표가 되게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동평균선은 뭐냐? 만약에 5일 이동평균선이다. 5일 이동평균선 제가 그 계산하는 법, 제 차트 공부 영상에 있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이동평균선을 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냥 막연하게 5일선이니까 5일 동안의 평균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한번 영상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 5일 동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5일 동안에 이것을 다 합산한 다음에 평균을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5일 동안에 그 가격의 흐름을 이제 살피는 게, 그 가격의 어떤 동향을 보여주는 게 이제 이 5일 평균선인데, 일목균형표는 좀 다르죠? 최고가와 최저가만 중요해요. 나머지는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고 있죠. 근데 제가 좀 고무적이라고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얘가 이 후행 스팬, 일목균형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 후행 스팬이 어떻게 됐죠? 드디어 구름대 하단을 뚫고 요때 한번 맞았죠? 만나고 맞고 떨어졌다가 드디어 뚫고 들어갔어요. 구름대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제 얘가 만약에 이렇게 꼬라박더라도 제가 이렇게 여기를 한번 캔들 위로 올라오기 시작하면 얘가 이제 이 캔들이 강한 또 지지 라인이 된다 그랬죠. 이 캔들이. 그래서 이 캔들이 이 후행 스팬을 지지해주면, 쉽게 뚫리지는 않아요. 근데 뭐, 장이 안 좋으면 뚫릴 수도 있지만, 아무튼, 내려오더라도 얘를 지지받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반등의 어떤 여지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오늘 이제 내일 9시까지 여기 24676 제가 계속 줄기차게 지금 며칠 동안 얘기한 거죠. 이때부터 얘기했으니까 제가 이게 며칠이죠? 며칠 동안 얘기했냐면 이때 뭐 거의 한 12일 동안 거의 2주 가까이 제가 똑같은 얘기를 계속 했던 거예요. 비트코인을 보면서. 근데 일단은 여기를 돌파해서 올라가서 종마감을 해주면 좋고 그 다음에는 이 구름대 위로 올라와서 햇빛을 본다. 그러면 이제 이 매트릭스 제가 농담으로 매트릭스에 이렇게 갇혀 있다가 그 위에 리얼 세계를 한번 이제 태양을 보는 거죠. 근데 매트릭스처럼 한번 올라갔다 그냥 바로 또 급강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게 쉽게 올라온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계단식으로 이렇게 N자형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근데 거래량이 중요하겠죠. 지금 거래량이 너무 미비해서 제가 조금 그게 좀 아쉬워요. 거래량이 좀 붙으면서 올라오면 조금 더 희망적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희망적으로 장을 바라봐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이게 거래량이 너무 비리비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을 못 하겠어요. 제가. 일단은 상승은 하고 있으나 이 거래량이 너무 좀 딸린다. 그래서 거래량이 좀 붙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은, 너무 오른다고 해서 또 너무 막 이렇게 기분 좋아가지고 뭐 또 가자 하면서 막 큰돈 턱턱 넣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적당히 지금은 계속 단타로만 접근해야 되는 장이니까 그렇게 보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욕심 내지 마시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되죠. 주봉에서도 양봉, 이렇게 주봉에서 보면은 양봉, 음봉이 나왔죠. 제가 뭐라 그랬죠? 여기에 도치가 난 다음에 이때 만약에 양봉으로 나왔으면 한번 또 조정을 받고 갈 수도 있었는데 이게 음봉 도치가 나오면서 양봉, 음봉 나온 다음에 다시 양봉을 희망해 볼 수 있는 일말의 어떤 그런 실마리가 생겼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면 어떻게 되면 좋냐면 이번 주에는 아까 얘기한 24676 요 자리를 돌파했다가 이렇게 윗꼬리를 좀 달고 내려오더라도 좀 이렇게 바디를 좀 만든 다음에 여기를 돌파해서 주봉 마감을 해주면 좋다. 그러면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길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주봉을 한번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 지금 주봉의 배열을 한번 보세요. 주봉이 어떻게 되어 있나. 지금 완전히 막 역배열로 망가져 있죠. 일단 얘는 지금 보면 이게 240선이고 이게 120선인데 그러면 요거는 뭐죠? 요게 지금 20선이고 그 다음에 5선이 어딨나? 이게 5선이죠. 이게 5선이죠. 이게 5선, 요게 20선. 지금 요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120선, 이게 240선. 그리고 요게 120선. 지금 보면
5선 지금 240선과 120선은 정배열로 있지만 5선과 20선은 지금 역배열 상태로 내려와 있죠. 5선이 가장 위로 올라와야 되고 그 다음에 20선이 돌려나가야 되고 그런 다음에 얘가 좀 120선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이 단기 중기선이라고 할 수 있는 5선과 20선이 120선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얘네가 다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주봉상. 그러니까 이게 돌려나가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지금 이게 갑자기 이렇게 급상승을 하면 모르겠는데 일단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목균형 편상에서 얘는 전환선 위에는 있지만 기준선보다 훨씬 아래에 있죠. 그러니까 일목균형표도 어떻게 돼 있죠? 그러면 얘가 이 기준선보다 아래에 전환선이 있으므로 역배열 상태에 있어요. 그 지금이 얼마나 안 좋은 장인지 지금 얘가 주봉을 보면 딱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A, B, C로 이렇게 내려온 상황인데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했다가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서 쭉쭉쭉쭉쭉 올라가서 여기 얇은 요 자리를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되게 조금 주봉을 보면 조금 그렇죠. 예,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봉 해서 여기까지 올라가 주기를 어떻게 돼야 된다? 여기가 120선인데 주봉에서 120선은 일봉상 241선과 같다. 그러므로 주봉상 여기까지 올라가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죠. 예, 그래서 지금을 와 좋다 막 이렇게 하기는 하도 꼬라박다 보니까 조금만 올라도 막 장이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절대 그렇게 막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고 적절히 쪼아보고 계시고 있는 알트코인들 있으면 그걸 단타로 접근하셔서 수익을 내면 적당히 수익을 내면 익절하시고 나오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월봉상으로도 보면 양봉 일단 두 개가 떴죠. 양봉인데 이번 달에도 양봉으로 조금 더 5선 아래에 있어요. 여전히 월봉이 5선 아래에 있다는 건 이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장이 얘가 5선 위로 올라가야 돼요. 얘가 그래도 상승장으로 좀 전환하기 위해서는 5선 위로 올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단기적으로는 지금 상승하고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되게 고무적이고 조금 있으면 이제 구름대 상단을 이제 향해서 올라가고 있으나 주봉 월봉을 보면 지금 모양을 보면 물론 나쁘지는 않아요. 지금 양봉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치만 여전히 장이 좋다라고 하려면 이 5선 위에 올라와야 되고 월봉상, 주봉상 120선 위로 올라와야 된다.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런 상황이니까 일봉상 얘가 구름대 상단 위로 올라오기를 그리고 24676을 돌파하기를 희망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면 또 그래요. 단기적으로도 보면 지금 보면 어떻게 올라가고 있죠. 단기적으로 보면 이거 지워보고 이동평균선을 그냥 계속 물고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부터 단기적으로 여기서부터 시작한 이 지금 상승이 이렇게 가고 있죠. 이렇게 ABC로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이렇게 했다가 수렴했다가 다시 5선을 지지하고 지금은 조금 반등이 지금 계속 나오는 중이므로 1시간 봉에서도 그렇게 나쁜 모양을 그리면서 가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 모양을 보면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시죠. 어떻게 될지. 얘가 각도가 이렇게 지금 가파르게 내려왔는데 이 각도보다도 더 좋게 올라가고 있죠. 이 각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올라가는 각도가 조금 더 비슷하거나 가팔라졌죠. 그런데 여기마저 돌파했어요, 얘가. 그러므로 이제 지금 이게 단기적으로도 그렇게 나쁜 모양을 그리고 가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여기, 전고점 지점인 여기를 지금 또 돌파하고 있는 중이니까 한번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 9시까지 어떻게 되는 24676을 돌파하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을 보면, 나스닥이 지금, 이 갭을 매끄러 내려오지 않고 그냥 여기에서 그냥 급상승을 해버렸어요. 갭으로 또 상승을 해버렸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나스닥도 가만히 보면 아시겠지만 나스닥은 지금 비트코인보다 상황이 더 좋다. 제가 계속 그랬었는데 왜냐? 이 후행 스팬이 이 구름대 상단으로 올라와 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얘가
중요한 자리는 여기 지금 요 자리 있죠? 120선마저도 지금 뚫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나스닥은 지금 되게 상승세가 조금 좋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뭐 단기적으로는 조금 뭐 랠리가 나오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갭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은 뭐 제가 나스닥은 주봉상 120선 요 위로 올라가야 좋다라고 했는데 이제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5선도 20선을 지금 골든 크로스 했고, 얘도 이제 20선도 돌려 나가려고 해야겠죠. 이렇게. 그래서 나스닥은 지금 4주째 이렇게 된다면 되게 4주째 지금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뭐 다음 주까지도 한 번 더 이번 주에도 이렇게 양봉으로 주봉 마감을 한다면 다음 주까지도 뭐 양봉 5개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나스닥의 목표는 어디냐? 여기까지는 올라가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올라올 때까지 이제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스닥도 계속 이렇게 만약에 그래서 제가 왜 여기까지 기다리냐? 여기가 물타는 자리예요. 여기를 돌파하면 음봉 없이 여기를 돌파해서 지지하면 여기는 이제 물타기 자리거든요. 왜냐? 여기까지는 이제 간다고 보는 거예요. 전고점까지는 가는 거예요. 이제 나스닥은. 그러면 이제 물타야죠. 물타서 이제 전고점까지 갈 거라는 어떤 확신이 들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막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전고점까지 갈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이 설령 전고점 지점에서 좀 물렸다고 하더라도 이제 여기까지는 가니까 물타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력이 생길 수 있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은 제가 어제도 봤지만 지금 뭐 좋아요. 여기 지금 보면 얘는 이더리움 클래식은 뭐 차트상 뭐 깔끔하죠.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1파, 2파, 3파, 4파, 5파, A, B, C 이렇게 이게 지금 애매하죠. 지금 여기까지는 이제 한 파동이 끝난 걸로 보여지는데, 왜냐 이렇게 끝난 걸로 보여지죠. 근데 이게 지금 여기가 가장 거래량이 많이 나왔어요. 이때도 나왔고, 그래서 지금 얘가 1파, 2파, 3파, A, B, C 이렇게 4파, 그리고 5파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아니면 여기서 1파, 2파, 3파, 4파, 5파, A, B, C 나온 다음에 다시 연장, 5파의 연장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파동 카운팅은 있잖아요. 파동 카운팅은 지나고 나서 확인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늘 한번 그 의심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카운팅 하고 있는 게 이게 이런 경우의 수가 나올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전고점을 여기 돌파할 때 어떻게 돌파하느냐를 제가 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이제 만약에 처음에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엘리어 파동을. 그러면 지금이 뭐가 되냐면 이게 A 그런 다음에 1, 2, 3, 4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A, B, C 이렇게 해서 A, B, C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B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C파가 나오는 거고. 그러면 이제 241선을 지지하는지 봐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렇지 않고 이제 이런 경우의 수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렇게 5파인데 이게 여기서부터 A, B, C 해서 여기가 5의 1, 여기가 5의 2, 그리고 여기를 만약에 음봉 없이 돌파해서 거래량이 붙으면서 올라간다. 그럼 이제 이거 5의 3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5의 4, 5의 5 이렇게 간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여기를 돌파해서 그래서 여기를 음봉 없이 돌파해야 돼요. 그러면서 거래량이 붙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이런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이제 또 한 가지 경우의 수는 1파의 시작점을 여기로 보는 거예요. 1파의 시작점을 여기로 보고 1파, 2파, 그러면 1파, 2파죠. 그럼 여기 3파, 거래량이 최고로 많이 붙었던 여기가 3파, 3파의 고점. 근데 얘는 일단 약간 이렇게 커비드 핸들처럼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근데 이게 커비드 핸들 패턴은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여기가 3파, 그리고 나와서 여기가 이렇게 A, B, C 이렇게 나오면 이게 4파가 되는 거겠죠. C 이렇게 A, B, C 이렇게 나오면 4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게 아니면 이제 1파, 2파, 3파, 그런 다음에 여기가 4파가 될 수도 있겠죠. 4파, 3파, 1파, 2파, 3파, 4파. 근데
요 길이와 요 길이가 좀 비슷해서 모르겠어요. 이게 만약에 여기를 한번 돌파해 버리면 이게 이제 5파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니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3의 1, 3의 2, 3의 3,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지나가 봐야 아는데, 중요한 건 뭐냐? 여기를 음봉 없이 돌파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더리움 클래식은 여기를 돌파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여기. 그럼 여기가 얼마죠? 여기가 59,220원. 59,220원. 이더리움 클래식은 59,220원을 음봉 없이 양봉으로. 내일 여기 음봉 뜨면 안 돼요. 이거는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안 좋다는 건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온다는 거예요. A, B, C. 많이 이제 보셔서 아시잖아요. 딱 보면 이제 이런 게 느낌이 와야 돼요. 요거 여기 돌파하다가 음봉 뜨면 B파 되겠구나. 그럼 또 꼬라박겠구나. 그러면 여기서 무리하게 나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막 유혹이 생겨도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이건 내 돈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 거래량도 봐야 돼요. 이때의 거래량에 비하면 좀 많이 부족하죠. 네, 그래서 지금 상승률은 높으나 지금 상승은 갑자기 오늘 쫙 올라왔지만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A, B, C로 끝날지 아니면 얘가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올라갈지 이렇게 올라갈지는 좀 지켜보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5파에서 연장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3파에서 이렇게 가는 건지는 내일 여기를 어떻게 돌파하는지를 보고 결정하면 될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은 괜찮죠? 괜찮은데 다만 이 120선이 여기 241선 아래에 있어요. 얘가 이제 정배열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조정을 좀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얘가 이더리움 클래식은 그래도 조금 고무적이다 라고 보는 건 뭐냐면 5선과 22평선이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좀 모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얘가 쫙 올라가면 얘도 좀 한번 올라가 주고, 그러면 이제 같이 이제 이 선이 얘네들이 같이 모아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모으면서 한번 빵 올라가 줘야 이제 좋은데, 일단 그런 거 저런 걸 떠나가지고 내일 여기를 이제 어떻게 돌파하는지 한번 보고 단기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봉상으로도 뭐 되게 좋게 가고 있죠. 결국 여기 59,220원 여기를 돌파하기를 이제 바라야겠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이더리움 클래식이 목표가는 어디? 여기가 최종 목표지예요. 여기 62,980원. 62,980원을 지금 돌파하러 올라온 거예요. 여기를. 이더리움 클래식은 여기를 돌파한다. 그러면은 뭐 되게 상당히 고무적인 거죠. 이 각도보다 더 가파른 각도로 지금 급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거의 뭐 V자 반등보다도 더 강하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 이더리움 클래식 차트를 보고 뭐 이게 꼬라박는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물려봤거든요. 근데 이 차트를 보고 나쁘다 이렇게 말할 근거는 없죠. 이제 끝났어. 이제 조금 있으면 꼬라박아. 뭐 이런 말을 그냥 막 내던지는 거는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차트를 보면 일단 여기를 어떻게 돌파하는지 한번 보고, 이제 여기 요 자리를 어떻게 돌파하는지가 중요하겠죠. 근데 지금 그러면 이제 캔들도 한번 세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까지 나왔죠. 그러면 주봉상 6개니까 7개가 한 묶음이 될 수 있으니까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얘가 음봉으로 전환하지만 않는다면 이번 주에 쭉 한번 돌파했다가 윗꼬리를 만들고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더 갈 수도 있겠죠. 그럼 다음 주에 얘를 확실하게 돌파하고 한번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얘는 바닥에서 제대로 된 이제 한번 조정이 이렇게 지금 올라온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급상승을 해서 여기 되게 중요한 이 자리를 지금 돌파한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이더리움 클래식은 결국 얘는 조정을 하다가 이 전고점 있는 데를 향해서 지금 가는 것일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지금은 뭐 속단하기 아직 뭐 까마득하니까. 그래서 막연하게 여기까지 간다고? 그런다 여기서 지금 몰빵해야지 이러는 게 아니라 제가 그런 걸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나는 원래 성향이 장투야 라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쉽사리 그게 그냥 이거를 아예 몇 년 동안 안 보지 않는 한은 이거를 계속 보게 되면 이게 마이너스 막 20%, 50%막 70%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 되게 괴롭고 힘들거든요. 아무리 장투를 나는 10년을 보고 했다고 하더라도 뭐 1년도 견디기 힘든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적당하게 수익이 나면 익절하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더리움 클래식은 그런 상황이다.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보입니다. 월봉도 지금 월봉, 양봉 두 개 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월봉으로 보면 이게 지금 막 엄청나게 막 힘든 기간인 것처럼 기간이잖아요. 여기에 물려있는, 여기 어딘가에 물려있는데 이렇게 지금 거의 1년 넘게 이렇게 조정받고 있으면 막 미치죠. 근데 잘 보세요. 거래량을 한번 보세요. 이때 거래량에 비해서 진짜 뭐 그 안 좋은 코인들 한번 보세요. 이렇게 뭐 무슨 빗썸 거래소에서 있었던 뭐 그런 봐달라고 하는 뭐 그런 차트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이 거래량이 그냥 출회 물량이 쫙 이 꼭지를 찍으면서 쫙 올라오고 내려오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더리움 클래식 한번 보세요. 얘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얘는 그런 모양은 아니다 라고 보시고 얘는 그래도 끝까지 한번 홀딩 하셔서 견디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점에 물리신 분들 잘 견디셔서 최대한 본절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한번 잘 버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그러면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얘는 일단 여기를 돌파하면 희망적이에요. 여기 71,000원. 예. 여기는 요때 여기를 한번 돌파하고 무너졌다가 다시 재차 돌파하는 거기 때문에 71,000원을 돌파하면 이더리움 클래식은 조금 그래도 좀 희망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오스도 지금 이제 얘도 지금 이더리움 비트코인하고 좀 비슷하게 얘 전일의 음봉보다 낮은 자리에서 상승 장악형이 나왔고 이거를 딱 보시면 이오스를 딱 보면 이걸 봤으면 이제 매수를 했겠죠. 어제 매수를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 이 양봉이 너무 좋아요. 왜 근거는 뭐냐? 마찬가지죠. 이때 전일의 음봉보다 낮은 자리에서 말아 올렸고 상승 장악형 음봉의 시가를 돌파해서 양봉으로 종마감을 했어요. 근데 왜 좋죠? 이 양봉이? 예, 이 양봉이 좋은 이유는 한 방에 5선과 20선을 동시에 뚫어버렸어요. 이거는 되게 괜찮은 양봉이에요. 이런 양봉이 나왔다. 그러면 이건 희망적인데? 여기까지 한번 가겠는데? 라고 희망의 로를 돌려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1차 여기 관문이 있겠죠? 여기 120선 자리가 있는데 여기를 한번 내일 돌파할지 물량을 받으면서 그냥 뚫고 올라갈지를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왜냐하면 이 단기적으로 요 자리도 다 돌파했어요. 단기 저항선을 다 돌파해버렸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이게 20선과 5선을 한 방에 뚫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괜찮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양봉이 나왔으므로 내일도 양봉을 희망해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A, B, C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뭐 이오스는 지금 뭐 나쁘지 않다. 5일선을 물고 올라가면 그냥 계속 들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요때 여기 단기적으로 요 자리를 돌파할 때 매수를 하신 분들은 조금 뭐 들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얼마냐? 여기가 매수 타점이 1695원 1695원이 매수 타점이었는데 여기를 지금 돌파했죠. 그러면 내일 여기 요 자리가 딱 요 자리하고 겹친 것 같아요. 여기 1805원을 양봉으로 돌파한다. 그러면 상당히 고무적이고 여기까지는 목표가가 될 수 있다. 얼마냐? 1915원. 이오스는 1915원까지도 갈 수 있는 차트가 만들어질 수 있다. 내일이 양봉으로 적산병으로 여기 이 자리를 1805원을 돌파한다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오스도 올해 조정을 하다가 나쁘지 않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1파, 2파, 3파 이렇게 가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3의 1,
여기서 이제 ABC 나왔으니까 이제 여기 3에 3, 3에 2, 3에 3 이렇게 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를 돌파하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의 월봉을 한번 볼까요? 월봉이 어떻게 되나? 월봉이 나쁘지 않아요. 네, 월봉이 만약에 월봉이 이렇게 도지로 나오면 다음 달에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지금 딱 요 5선에 월봉상 5선에 딱 걸쳐 있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이번 달에 돌파해주면 뭐 양봉 한번 희망해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오스도 출해 물량이 그렇게 막 나오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오스는 끝 모양을 그리고 내려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뭐 기다리면은 한번 상승을 한번 희망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폴리곤인가요? 네, 폴리곤은 딱 지금 차트가 보이죠? 이렇게 1파 그런 다음에 A, B, C 이렇게 해서 A보다 높은 C 상승 조정이 나왔죠? 1파, 2파 그런 다음에 여기 3파 딱 봐도 여기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갔죠? 그럼 이게 3파 여기가 3파가 되겠죠. 그럼 지금 이게 모양이 뭐죠? 이거는 4파 모양이에요. A, B, A, B, C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건지 여기 한 번 더 갈 수도 있어요. A, B, C 이렇게 가서 여기가 그러면은 A, B, C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가 4파가 되겠죠. 지금 요 모양이 제가 보기엔 4파 모양이거든요. 4파 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A, B 이렇게 1, 2, 3, 4, 5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 폴리곤은 뭐냐? 지금 4파 조정이기 때문에 조정이 어디까지 올 수 있냐? 여기까지도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얘는 중요한 건 뭐냐? 얘가 지금 단기적으로 상승하냐 하락하느냐 이제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지금 추세 라인 이렇게 수렴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요 최하단 여기까지 내려오면 얘는 다시 주워 담으면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 제가 보기에는 여기는 돌파해서 끝날 것 같거든요. 최소한 여기는 한번 돌파할 것 같아요. 그래서 폴리곤은 좀 조정이 길어지더라도 여기까지는 목표가가 될 수 있다. 1345원. 예. 1345원까지는 갈 가능성이 있다. 지켜보시면서 이렇게 얘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길게 조정 받을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얘가 양봉으로 여기를 뚫고 올라가면 이제 5파가 나오면서 쫙 갈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 240선까지는 가겠죠. 그럼 한 1600원 때까지는 한번 희망해 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얘가 어제의 양봉이 일단 20선을 지지하면서 5선을 뚫고 올라갔고, 얘가 이제 5선 위에서 이러고 있는데 지금 좀 약하죠? 그래서 좀 올라가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뚫면 매수 타점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게 4파 조정이기 때문에 여기는 좀 높은 자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폴리곤은 어디냐? 요 자리를 돌파 1255원. 1255원을 돌파하면 단타 자리는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믹스 볼까요? 위믹스는 제가 계속 얘기했죠. 여기 얘는 이렇게 1파 지워보고 1파, 2파, 여기 3파다. 그리고 지금 이게 4파 조정이다. 4파. 이렇게 4파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 5파가 나오려면 이제 여기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한번 터졌어요.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게 5에 1, 5에 2, 5에 3, 5에 4, 5에 5 해서 적어도 여기까지는 한번 가지 않을까. 뭐 그렇게 희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이게 언제죠? 이때 거래량이 꽤 좋았어요. 이때 거래량이 한번 바닥에서 쫙 한번 올렸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이렇게 일자로 횡보하다가 쫙 날아 올리는 거는 좀 괜찮거든요. A, B, C 이렇게 조정해서 20선을 지지하는지도 살펴봐야 되고, 그럼 결국에는 얘는 여기를 다시 이제 돌파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이제 얘의 매수 타점은 이제 여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를 기다려야 돼요. 얘는 조금, 위믹스는 조금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온 것 같아요. 얘는 어디냐? 4240원. 예, 여기를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4,240원을 돌파할 때까지 좀 기다려보세요. 이더리움 클래식이나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죠. 길게 횡보하다가 한 방에 빵 올라가고 또 길게 횡보하다가 이렇게 올라가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자리를 돌파해서 양봉으로 돌파해서 올라가기 전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게, 길게 횡보하다가 빵 올라갈 수도 있지만 길게 횡보하다가 쭉 내려가면 이제 여기 올라갈 줄 알고 여기서 딱 매수를 했는데 쭉 내려가 버리면 뭐 여기서 또 의학 소리 나는 거죠. 여기 너 갈 것 같다며 막 이래놓고 막 이러면서 또 원망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랬죠. 여기 올라와서 여기를 확실하게 돌파하기 전까지는 매수 타점이 아니다. 매수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여기를 돌파해야 된다. 어떻게? 음봉 없이 양봉으로 적산병으로 돌파해야 된다. 그래야 매수를 해도, 여기서 만약에 적산병으로 돌파했는데 꼬라박아서 막 털더라도 기다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 이거 터는 거거든요. 개미들 다 털고 가려고 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양이 나오면 좀 버틸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믹스는 이런 상태다. 지금 아직 얘는 4파 조정에서 5파가 나온 것으로 보여지나, 5파에 이제 시작이 된 것으로 보여지나,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왜냐하면 얘 지금 여기 120선이죠. 여기에 저항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해서 올라가야 된다. 4,240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위믹스가 여기 얼마죠? 3,000원? 3,000원이 얼마야? 여기 3,000원. 위믹스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3,000원, 3,700원? 예. 3,700원, 뭐, 지금, 얘는 제가 볼 때 적어도, 위믹스는 적어도 4,200원까지는 한번 갈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얘는 그럴 것으로 보여져요. 월봉을 볼까요? 예. 예. 기다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거래량이 나왔고 이번 달에 양봉으로 전환해서 이렇게 양봉으로 마감만 해준다면 월봉상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4,200원까지는 한번 갈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얘는 여기서 좀 조정을 하더라도 한번 갈 것으로 보여지니까 좀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캐시는 지금 뭐 2파 조정 중인 거로 보여져요. 이제 이게 제시 리버모어가 얘기한 거거든요. 제시 리버모어는 이제 그 상승 때 이제 상승 이렇게 계속 상승되고 있는 애들을 계속 지켜보다가 어느 그 뭐라고 했죠? 뭐 특이점 같이 뭔가 어떤 딱 그 전환점이 오거든요. 그때 딱 매수를 해가지고 계속 추매를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런데 지금 얘가 제시 리버모어가 말한 이렇게 지금 서서히 완만하게 올라가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1파 나오고 나서 2파부터 이렇게 살살살살 올라가다가 중요한 고점 여기를 한번 딱 돌파하면 한번 빵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제 3파가 시작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기점이 어디냐? 여기 돌파해야겠죠. 6670 앞자리는 생략하고 뒷자리 6670 뒷자리로 6670을 돌파해야 된다. 여기를 돌파하면 이제 새로운 파동이 한번 상승이 한번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670을 돌파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얘는 여기를 한번 희망해 보면서 이제 단기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6670을 돌파해야 된다. 0.06670이에요. 0.06670을 돌파해야 된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캐시도 뭐 결국에는 240일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아요. 지금 괜히 뭐 물타기 하고 뭐 지금 뭐 상승을 기대하면서 막 지금 막 자꾸 막 여기에다가 돈을 넣으면 기다리는 시간이 좀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이 100만원의 마이너스 70%와 1000만원의 마이너스 70%는 똑같은 70%지만 여러분이 심리적으로 버티기는 상당히 이제 큰 갭이 생기죠. 그래서 내가 100만원 물려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100만 원 물려 있었는데 그래서 마이너스 80%였는데 이거 물타기를 해가지고 500만 원을 넣었어요. 근데 얘가 오르지는 않고 계속 꼬라박아. 예,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죠? 얘가 600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타기 계산기를 해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예를 들은 겁니다. 100만 원에 마이너스 80이었는데 500만 원을 물타기해서 600만 원이 됐는데 얘가 가령 마이너스 40%가 됐다고 쳐보면 100만 원에 마이너스 80이면 손실이 80만 원이죠. 그러면 600만 원에 마이너스 40이면 얼마죠? 예, 예를 들면 그러면 240만 원이 손실인 거잖아요. 그럼 이거 손실과 이거 손실의 차이가 있죠. 만약에 같다라고 쳐요. 600만 원에서 마이너스 80이고 얘도 100만 원에서 마이너스 80이에요. 근데 이 똑같은 상황이지만 이제 마이너스 80이지만 얘는 이제 여기에서 1% 마이너스 1% 내려가는 거와 100만 원에서 마이너스 1% 내려가는 거와 600만 원에서 마이너스 1% 내려가는 거는 차이가 크겠죠? 근데 물을 타놨는데 뭐 이렇게 100만 원에서 마이너스 80이면 그래도 어쩌겠어. 그냥 똥 밟았다 쳐야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100만 원에서 600만 원이 된 상태에서 마이너스 막 3%, 5% 이래버리면 이것도 힘들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되게 힘들죠. 왜냐하면 손실이 이제 더 이때보다는 훨씬 더 크게 퍽퍽퍽퍽 늘어나니까. 그래서 제가 물타기는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물타기 하는 이유는 뭐냐? 물타기의 전제 조건이 뭐죠? 장이 대세 상승으로 전환했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저점이라고 물타기를 하는 거는 되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저점이니까 물타기 하자. 언제 오를 줄 알고 물타기를 하죠? 예, 힘들어요. 여러분이 돈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아가지고, 지금 마이너스 지금 예를 들어서 이 고점 어딘가에 물려가지고, 지금 마이너스 70%예요. 근데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몇 억씩 넣어가지고, 얘가 마이너스 한 2, 3%로 줄였다고 쳐요. 그렇게 되면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한 플러스 한 5%만 상승해도 익절하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 내가 돈이 난 너무 많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마이너스 70인데, 여러분이 마이너스 70인데, 막 물타기 해가지고 지금 마이너스 한 50, 60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마이너스 50이면 50% 이게 지금 이 정도 상승하려면 엄청나게 상승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런 희망 회로를 돌려볼 수도 있어요. 뭐 지금 김치 코인들 갑자기 막 급상승하잖아요. 막 그런 애들 있잖아요. 막 하루에 막 40% 오르고. 근데 이런 거를 기대하면 안 돼요. 보통 메이저급이나 뭐 좀 시총이 큰 애들은 이렇게 막 근본 없이 막 못 올라가요. 예. 김치 코인은 진짜 복불복이거든요. 올라가야 올라가는 거고, 내가 또 이렇게 그런 무슨 머피의 법칙처럼 내가 꼭 물타기를 하면 그 코인만 안 가. 그 코인만 죽어나고 안 가고 다른 것만 또 막 가요. 그러면 엄청 속쓰리고 막 너무 막 견디기 힘들거든요. 그러느니 차라리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오히려 낫다. 대세 상승장이 올 때까지 그냥 초연한, 어차피 망한 거 그냥 초연한 상태로 기다리는 게 훨씬 더 낫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약에 혹시 어느 누군가가 여러분이 만약에 마이너스 지금 막 70% 막 50% 이상 되는데 야 이거 손절하고 내가 픽해주는 거 그거 올라타면 너 이미 지금 손실한 것까지 다 복구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절대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저 가끔 차 타고 가다 보면 플랜카드에 뭐 마지막 기회, 이번이 마지막 기회, 실 입주금 뭐 얼마, 중도금 뭐 얼마, 뭐 대출 막 이런 거 막 마지막 기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플랜카드 크게 걸어놓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조금만 생각해보면 되게 아이러니한 건데, 이 이렇게 황금 같은 마지막 기회를 왜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플랜카드를 걸어놓겠어요? 그러면 마지막 기회가 아닌 거예요. 안 팔리니까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야 이거 마이너스 70% 50% 이거 손절하고 너 예수금 더 준비해갖고 나한테 오면은 내가 너 손실본 금액까지 다 해줄게.
내가 저기 하는 것만 해봐. 이렇게 하면 이 정도 그런 만약에 진짜 그런 방법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뭐하러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손절하라 그러고 뭐 내가 저기 일로 와가지고 리딩방이니 뭐니 해서 자 이거 매수합시다 이렇게 하겠어요. 지 혼자 하면 되지. 영끌까지 해가지고 막 사돈의 8천원까지 다 돈 싹 다 끌어 모아가지고 거기에다 몰빵하면 되잖아요. 다 이거 다 탈출해 주겠다는데. 근데 굳이 여러분들한테 왜 그렇게 하겠어요? 다 여러분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절대 속으시면 안 된다. 저는 계속 그렇게 여러분이 지금 뭐 되게 대부분 뭐 선량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또 막 지금 마이너스 막 대부분 여러분이 사이비 종교나 이런데 누가 혹해서 가죠? 내가 무슨 뭐 친구 관계나 가족 관계나 관계에 어려움이 있거나 사업을 하다가 망했거나 뭐 입시에 실패를 했거나 뭔가 되게 안 좋은 상황에 있을 때 여러분들한테 딱 다가와가지고 마치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주는 것 같아. 그러면 거기에 혹해가지고 보통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사이비 종교. 사이비 종교의 특징이 뭐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되게 힘든 그 마음을 마치 나는 다 이해해 줄 것처럼 실제로 그런 것처럼 보이고 막 그렇게 만들면 어느 사람이 그 사람에게 마음을 안 주겠어요. 그냥 보통 선량한 사람이면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심지어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막 이렇게 주고 이러면은 그 사람한테 아무래도 의지를 하게 되고 믿게 되죠. 그럼 이제 그런데 알고 보면 이제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인 거죠. 예, 그런 것처럼 여러분 절대 리딩방이나 이런 데에서 막 이렇게 하는 거 저도 마찬가지. 제가 막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이거 갑니다. 야,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들어갑시다. 막 이렇게 한다. 만약에 제가 그런다. 그러면 저도 똑같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사기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리딩 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거 막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커미션 먹고 자, 어느 거래소에 다 이제 저기 이 코드로 들어오세요.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이렇게 하면서 이거 한번 무슨 특정 종목 딱 얘기하면서 이거 자, 몇 시에 자, 언제 지금 딱 들어갑시다. 이렇게 막 하면 제가 여러분들 지금 사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절대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저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막 뭐 또 이런 얘기하면 뭐 역시 제이딕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칭찬들 하시고 막 그러지만 사람은 그렇게 함부로 믿으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무슨 뭐 일면식도 없는데 저 뭘 보고 믿고 이걸 하겠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저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아무리 여러분들한테 막 되게 뭐 저도 여러분들 되게 위하는 척 말하잖아요. 알고 보면 이렇게 막 유튜브 해서 좀 돈이나 벌려고 하는 그런 속셈으로 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막 믿고 막 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들어오고 막 이러시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누차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고 공부하고 또 기본적 분석도 하고 투자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부수입도 얻고 노후도 준비도 좀 하고 내공도 쌓고 여러 사람 시장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막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뭐 저 같은 사람들이 막 떠들어도 그래? 그럼 그게 합리적인가 아닌가 내가 한번 따져볼까? 나도 이 정도는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걸 하자는 거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고 절대로 유튜버들이 떠드는 말들에 현혹돼가지고 그대로 또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캐시는 좀 여기를 한번 돌파해야 된다. 0.6670 0.06670 여기를 돌파하면 좋다. 여기 지금 여기 120선이 있으니까 여기 한번 저항을 맞을 수도 있다. 지금 각도를 보면 얘도 각도가 완만하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비리비리 해가지고 얘 지금 시원찮죠? 여기를 돌파해야 되고 여기도 돌파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각도가 좋아지면서 올라가 줘야 이 캐시도 희망적이다. 나 지금 여기 고점에 물려 있는데 물타도 한번 되지 않겠어? 라고 하려면 적어도 여기 241선 위에서는 놀아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캐시는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골렘 보겠습니다. 골렘은 어떻죠? 골렘이 오늘 급상승을 한번 했는데, 골렘도 이 자리를 한번 돌파하다가 이제 무너진 상황이죠. 그래서 얘도 여기를 다시 한번 재차 돌파해야 되고, 지금 골렘은 이게 지금 되게 괜찮죠?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이캐시가 딱 요 모양이죠. 이렇게 슬슬슬슬 올라가고 있다가 요 120선에서 한번 빵 치고 올라갔어요. 거래량이 이때 거래량 못지않게 압도적으로 한번 나왔죠. 그럼 뭐죠? 이게 지금 3파인 거예요. 3파 모양으로 만들고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얘가 여기를 한번 돌파하고, 그럼 이제 3파가 여기를 계속 이제 물고, 5선을 물고 이제 계속 올라갈지도 봐야겠죠. 지금 일봉상 양봉 2개 나왔으니까, 이제 뭐, 이게 몇 개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얘가 이대로 양봉을 마감한다 그러면 뭐 내일도 양봉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꼬라박더라도 얘는 한번 여기 재차 돌파하러 갈 것 같다. 골렘은 그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절대로 이렇게 김치코인들 큰 돈 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골드 어땠죠?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죠? 비트코인 골드도 지금 어떤 상황이죠? 241선 위로 올라갔어요. 상당히 좋네요. 비트코인 골드가 되게 고무적이네요. 얘가 왜 고무적이냐? 얘가 이 정고점을 음봉 없이 양봉해서 양봉 4개로 뚫었어요. 적산병으로 뚫었죠? 여기를 뚫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상승이 120선도 뚫었고 241선도 뚫었어요. 다 뚫어버렸어요. 한 번에. 이때 양봉 4개로 이 정고점과 120선과 240선까지 다 뚫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지금 그래서 이게 되게 좋은 거죠. 근데 지금 얘가 여기 꼭지를 한번 찍고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제 얘는 한번 조정이 나와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럼 이게 A, B, C 한번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은 기다려야 된다. 지금은 비트코인 골드는 좀 조심해야 돼요. 얘는 어떻게 조심해야 되냐? 얘는 241선을 반드시 지지해야 되고, 얘가 지금 양봉 2개로 나왔죠? 그래서 좀 지금 뭐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B파일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이게 B파일 수도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야 돼요. A, B, C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기를 뚫고 올라가야 돼요. 어떻게? 여기를 음봉 없이 양봉으로만 막 뚫고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 뭐 C파가 다 나올 때까지 기다리든가 여기를 음봉 없이 다 돌파하든가. 그래서 얘가 이렇게 여기를 1파, 2파, 3파, 4파, 5파, A, B, C가 아니라 5의 1, 5의 2, 5의 3 이렇게 연장으로 올라가든가 5의 4, 5의 5 그래야 이제 하나의 파동이 딱 끝나고 그럼 이제 큰 파동 1파가 끝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상당히 좋은 게 ABC가 나와도 241선 위에서 놓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모양이 나오면 이제 상당히 이제 고무적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조금 높아심에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여기가 이제 5파 꼭지라고 보여지는데 굳이 이거를 막 타고 들어간다? 저는 그거는 좀 반대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미 고점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이에요. 그러나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희망해 볼 수 있죠. ABC 조정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아니면 얘가 더 상승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거래량과 이 상승의 모양, 정고점을 어떻게 돌파하는지, 적산병으로 돌파하는지, 대개 매수가 붙으면서 강하게 올라가는지 각도를 보고 파동의 어떤 그런 그 흐름을 보고 물타기도 해볼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그러나 신규로 매수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지금 매수를 한다라는 거는 5파 꼭지에서 매수를 하겠다고 지금 덤벼드는 거하고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단기적으로 이게 큰 1파라고 할지라도 이게 단기적으로 큰 B파를 만들고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모양이 이 꼭지 모양이 나왔을 때는 매수를 좀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규로 매수하는 건 그렇지만 물려있는 사람들은 얘기가 달라요. 물려있는 사람들은 지금 보세요. 지금 이게 지금 비트코인 골드를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자리가
그 다리 높은 자리는 아니에요. 이쪽에 물려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봐야 되죠? 여기를 다 지금 돌파해서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혹시 여기에 물려 계신 분들은 여기 돌파하기 전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에 물려 있거나 뭐 한 여기 어딘가에 물려 있다라고 하면, 얘가 만약에 여기를 돌파해서 올라온다. 여기에 물리신 분들은 무조건 물을 타야죠. 여기를 돌파하면. 예. 그러면은 여기 탈출할 기회가 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얘가 여기를 강하게 돌파할 것으로 예측이 된다. 뭔가 이렇게 적산병으로 막 올라왔고 거래량이 한번 빵 터졌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물리신 분들도 한번 그냥 깊이 넣은 다음에 물을 탄 다음에 탈출을 시도해 볼 수 있겠죠. 왜냐? 241선 위에 올라왔고 여기가 지지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무너져서 쭉 내려가면 이제 안 되니까. 그래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골드도 지금 241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상황일 때 좀 더 장기적인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 이렇게 생각할 때 일단 요때 이 거래량을 좀 믿어볼 만은 한데, 좀 더 난 장기적인 게 어떻게 될지 궁금해 라고 할 때는 일단 월봉을 한번 보세요. 월봉을 한번 보면 월봉이 지금 되게 좋거든요. 월봉이 지금 어떻죠? 이 월봉 하나, 전달에 이 월봉 하나가 음봉 2개를 다 그냥 돌파해 버렸어요. 한 방에. 그럼 어떻죠? 그러면 음봉 3개로 내려왔던 이거를, 이 반을 이 양봉 하나가 다 뚫고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서 월봉상 5선 위에 있어야 된다 그랬죠? 5선 위에 있어요. 그럼 얘는 지금 조건을 갖췄죠? 월봉이 5선을 뚫었고, 주봉에서 120선을 뚫었나 한번 볼까요? 주봉에서 어떻죠? 주봉에서 지금 120선을 지금 뚫지 못했네 아직. 예, 지금 여기 음봉이 하나 꼈죠? 예, 뚫고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얘는 이 자리를 돌파할 때까지 기다려 봐야 되는 거예요. 주봉에서 이렇게 돌파하다가 음봉이 끄면 이거 좀 찝찝한 거예요. 왜냐? A, B, C 요것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지금 비트코인 골드는 일단 월봉상 5선에 올라와 있으나 지금 주봉상 여기 애매하게 걸쳐 있다. 얘가 양봉으로만 이렇게 올라갔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중간에 이렇게 음봉이 하나 떴기 때문에 A, B, C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 봐야 된다. 여기 돌파하기 전까지는.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플랫 조정에서는 보통 A, B, C 이렇게 나오면 얘가 B파가 얘보다 좀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는 경우도, 가짜 사이비 꼭지점을 만들고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요. B파인데 마치 O파인 것처럼 하고 내려오는, 이게 지금 책에 다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A, B, C인데 이 B가 여기보다 높은 거야. 여기 5파로 보여지는데 그럼 이제 이게 5파 연장이거나 여기가 5파로 착각하기 쉬운데 이게 B파일 경우도 있다. 그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확실하게 여기를 다시 재차 그럼 조정을 받더라도 돌파한 이 자리를 지지하면서 올라가면 이거 사입이 아니다 라고 볼 수 있는, 연장 맞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B파를 만들고 쫙 꼬라박으면 이거 B파였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 비트코인 골드는 조금 상황은 좋은데 지금은 조금 신중하게 조금 지켜보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헤데라도 지금 아까 이켓이랑 비슷한 상황이죠. 여기 지금 얘는 요 자리까지는 올라와야 돼요. 적어도. 그리고 요 자리가 지금 사실상 헤데라는 144원. 그러니까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144원까지는 올라와야 좋고, 그 다음에 얘는 여기를 단기적으로는 여기를 돌파해야겠죠. 여기를 돌파해야 되고, 얘는 지금 헤데라는 갈 길이 멀고 지금 험난해요. 왜냐하면 여기가 112원이 매수 타점인 단타 자리인데 여기 120선이 자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120선 여기랑 맞물려 있는 요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요 자리도 돌파해야 되거든요. 여기가 얼마냐? 126원. 126원도 지금 저항대가 될 수 있어요. 112원, 126원 다 돌파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얘가 일단은 5선과 20선이 모으면서 살짝씩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한 방 빵 쏘면 그때 나와도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렇게 얘가 그냥 이런 식으로 서서히 이렇게 올라가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러다가 그냥 5선이나 20선을 깨고 내려면 그냥 나오는 게 좋고,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서서히 조금씩 올라가면 여기까지 기다려 보는 거죠. 뭐. 일단 112원을 얘도 지금 보면 112원을 한번 빵 치고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얘가 상승으로 한번 상승을 한 다음에 내려올 거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런 126원 정도를 목표가로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라이파이낸스. 지금 라이파이낸스는 안 좋네요. 안 좋아요. 이게 전형적으로 털고 나오는 차트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거 보시면 돼요. 지금 거래량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게 3일 전이죠. 예. 3일 전에 이렇게 한번 빵 쏘고 이제 거래량이 붙으면서 올라갔는데, 그래서 이게 뭐죠? 120선? 120선을 한 방에 빵 뚫고 이제 왔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제 이거는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어제였죠? 어제 얘보다 더 높은 지점을 한번 빵 치고 그냥 쫙 털고 내려왔거든요. 거래량이 확 나왔어요. 이거는 되게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러면서 여기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얘가 5선을 지키는지 한번 봐야 되고, 지금 이 모양 자체는 지금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여기가 깨진다, 120선이 깨진다 그러면 한번 더 쭉 빠질 수도 있어요. 지금 이 모양을 보면 이거는 지금 나와야 되는 모양인데 이미 늦었어요. 나와야 되는 자리인데 좀 안타깝네. 근데 이거 지금 일단 5선하고 얘가 지금 조금 기다려보죠. 얘가 만약에 이제 최악의 경우는 음봉으로 더 빠지는 거고, 얘가 고무적인 상황으로 가려면 이 지금 어제의 이 음봉을 상승 장악형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조금 희망 회로를 한번 돌려볼 수는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게 지금 안 좋아요.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출회되면서 나왔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뭐 그다지 좋은 상황은 아니다. 근데 일단 일봉은 그러네. 주봉을 한번 볼까요? 주봉에서는 하나, 둘, 셋, 넷, 5개 나왔죠. 예, 5개 나왔고, 얘가 주봉상은 또 뭐 그다지 나쁘다고 볼 수 없네요. 근데 지금 윗꼬리가 이렇게 길게 달고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기는 해요. 예, 시간이 걸릴 것 같기는 해요.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한번 나왔네. 일단은 여기를 돌파하려고 지금 가는 것 같은데, 일단은 얘는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윗꼬리 길게 지금 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도 혹시 여기 어딘가에 물려 계셨다 그러면 뭐 버텨야죠. 뭐 이게 지금 너무 늦었어요. 지금은 나오기가. 이거 한번 계산해 볼까요? 이게 얼마나 지금 몇 프로가 빠진 건지. 어제 고점 대비해서 이거 35%? 예, 30%가 넘게 빠졌네요. 하루 만에. 예, 고점을 찍고 하루 만에, 하루만이 아니죠. 이거 한번 보죠. 이걸로 봐야겠네. 고점 대비 하루 만에 몇 프로가 빠졌냐면, 고점 대비 거의 30%네요. 거의 29% 정도 빠졌으니까 거의 어제 고점 대비 오늘까지 치면은 뭐 30%가 넘네요. 헐. 여기까지 치면은 39%? 그러니까 이게 하루 만에 이렇게 그냥 쫙 빼버렸으니 의학술이 났겠는데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코인들은 저는 뭐 되게 악질적이다, 그렇게 보기는 하는데,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차트를 그래서 보셔야 돼요. 이렇게 딱 이렇게 슬슬 올라가다가 이렇게 한 방에 빵 뚫고 올라가면 이게 이 양봉이 되게 좋은 양봉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 같으면, 저는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여기까지도 못 기다리고 한 이쯤 갔으면 저는 매도했을 것 같거든요. 자, 이거 뚫고 올라갔네? 그래서 했는데 얘가 이제 양봉으로 이렇게 마감을 했어요. 그런데 얘가 만약에 여기서 이제 종마감을 했잖아요. 3일 전에. 이렇게 종마감을 했어. 근데 여기서 시가부터 다시 쭉 말아 올려. 그러면 저는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저는 그냥 나오거든요. 이 정도 올라가. 5일선 물고, 1시간 봉에서 쭉쭉쭉쭉쭉쭉 올라가다 음봉 딱 뜨면 저는 딱 나오는데, 보통 그래요. 저는 이거를 1시간 봉으로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1시간 봉을 보면 또 이게 참 나오기도 힘들었겠다. 이때
이렇게 여기 쌍봉 자리를 만들었죠. 1시간봉에서 이게 한번 보시죠. 여기가 240, 여기 245. 그래서 얘는 이게 뭐죠? 라이파이낸스 코인은 245원을 돌파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만약에 얘는 245원을 돌파하잖아요. 얘가 다시 조정을 길게 받다가, 이거는 이 보유하고 계신 분은 요거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245원을 음봉 없이 양봉으로 한번 돌파한다 그러면 얘는 한번 빵 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한번 빵 쏘고 내려올 거거든요. 그때 나오시면 돼요. 여기 어딘가에 물려 계셨다면. 그래서 근데 이 위에 물려 있는 거는 전 뭐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 보이네요. 그래서 지금 1시간봉에서 245원을 만들고 내려왔어요. 쌍봉을 만들고 내려왔는데, 이렇게 A, B, C, 그러니까 이런 걸 꼭 보셔야 돼요. 이렇게 음봉 3개가 나오면 이제 반등하네? 그러면 음봉 3개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나왔다가 반등, 양봉 2개 나오고 비리비리 하다가 얘가 이렇게 5선을 깰 것 같잖아요. 그러면 A, B, C, C파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조정 받다 다시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A, B, C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일단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출애 물량이 나오진 않았는데 1시간봉에서 1시간봉을 보자면은 또 애매하네 이게. 다 물려있는 물량이네. 물려있는 걸로 봐야겠네요. 1시간봉으로 봐서는. 주봉, 월봉을 한번 볼까요? 월봉. 제가 별로 좋아하는 차트는 아닙니다. 이렇게 윗골이 많이 달고 이렇게 있는 애들은 뭐 월봉으로 보면 일단은 뭐 여기 돛지 만들고, 그러니까 얘는 좀 길게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돛지 나오고 양봉 나왔으니까 이번 달에 얘가 양봉으로만 마무리한다면 다음 달도 양봉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바닥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답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물려 계신 분들, 여기 어딘가에 물려 계신 분들은 그냥 버텨보세요. 그러면은 한번 탈출할 기회를 줄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위쪽은 한참 기다려야 될 것 같거든요. 가야 가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내일 주말인데 내일 또 한번 나머지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은 뭐 괜찮네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지금 비트코인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네요. 돌파한 자리까지 내려오겠죠? 지금 이 모양으로 봐서는 돌파한 자리가 여기가 24163, 24163까지도 한번 내려올 아니구나. 고가 24246. 여기까지 지금 음봉, 지금 한시간봉에서 음봉 3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조정. 요게 지금 이렇게 1시간봉에서 A, 이렇게 볼 수 있겠죠. A, B, C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배제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것도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봉상 어떻게 되나? 일봉상 여기 지금 계속 저항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기 물량을 좀 다 받아야 될 것 같거든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한데, 얘가 음봉으로만 전환하지 않으면 좀 기다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밤새 얘가 음봉으로 쫙 꼬라박으면은 양봉, 음봉, 양봉. 이거 그럼 별로 좋은 모양은 아니에요. 얘가 만약에 음봉으로 전환하면 단기적으로 하락일 가능성이 있어요. 음봉 3개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반드시 양봉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 근데 돛지가 나와도 좀 애매해요. 그래서 지금 양봉으로 여기를 한번 돌파해서, 저는 내일 9시에 676 여기를 돌파해서 올라왔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잘 지켜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밤 되세요.